네네네. 사무총장님, TV 베이징 남지영 기자입니다. 예. 최근에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미국 가셔가지고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많이 안 보이시죠? 그 미국은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한 2달 전부터 일정을 좀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방문 컨셉을 잡고 뭐 가서 우리 당원들하고 여러 가지 뭐 이벤트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 당대표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정당 외교 차원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특히 한미동맹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공화당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외교 철학과 당대표님의 뜻을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를 주었고 생각보다 많은 미국 쪽에 호응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백악관 앞에 시위도 하고 LA에서 시위도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주요 인사들, 정치인들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그리고 특히 백악관을 출입하는 기자들을 모시고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한반도 문제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큰 이번 방미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의 성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에서도 네. 우리 사무총장님이 최근 들어서 물론 뭐 태극기 집회가 우파에서 많이 하지만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만큼은 세계적인 문화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세계적인 문화를 총괄하는 부분이 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라든지 내가 어떤 점을 다시 나의 장기는 어떤 걸 넣어가지고 더 발전을 시키겠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뭐 태극기 집회 문화에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잡혔고요. 이제 그걸 얼마나 더 질서정연하게 확대하고 이제 인원을 지금보다 한 뭐 10배 늘리면은 뭐 더 큰 정치적인 함성이 전달이 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집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태극 집회가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의 언론을 통제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교포들이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전 세계의 메이저 언론들 국내에 있는 CNN이라든지 BBC 월드, NHK 뭐 이런 메이저 언론들이 태극기 집회를 홍콩 시위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틀을 좀 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좌파 정권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어요. 인원을 좀 많이 늘리고 이거를 국제적으로 많이 알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아마 내가 본부장 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세계화되는 그런 문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이 매일 보면 광화문 텐트에 가 계신데 네네. 광화문 텐트에서 일어나는 일 혹시 뭐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일 있나요? 그래서 광화문 텐트 이제 저희들이 5월 10일 날 5월 달에 이걸 시작하고 또 거기에서 여름을 나면서 아주 뭐 정말 하루도 안 걸르고 맨 좌파들이 와서 시비 걸고 그러면 쌈박질하고 그거 뜯어말리고 경찰서 당원들 끌려가면 그거 후속 조치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보수 정당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정말 잘못됐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런 천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하는 문이라든지 응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달라진 모습이 좀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존에 우리 공화당 오시기 전에는 대학교 교수님으로 예, 제가 이제 뭐 정치판에 출마는 좀 뭐 했습니다만은 주로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일에 고려대학에 7년간 그 연구교수로 재학하면서 국제대학원 국제학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했고 또 최근에 한국외국어대학의 국제지역대학원의 초빙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에 정확하게 11개월 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와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보낸 시간이었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올해 57인데 한국 나이로 미국 나이로는 55이고 55년 산 것보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에너지를 더 많이 써서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것 같아요. 피로도도 좀 있고 그러나 이 일이 이게 이제 정치 이벤트 또 정당에서 활동이라는 거는 많은 그런 그 노력과 또 각오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또 긴장감을 하루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가 융합돼 가지고 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저는 또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 우리 당에 오기 전에 한 8년간 핵심 당원으로 거기서 활동하면서 대전광역시장도 출마하고 뭐 전에 국회의원은 일찍 출마했어요. 우리 젊은 나이에 2004년도에 출마했으니까 15년 전에.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항상 학교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정치권과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 정치평론가로 외교안보 평론가로 대한민국 보수의 이론을 전파하고 항상 보수 정치를 위해서 헌신해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네요. 대학 교수로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시국에 하필이면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그거는 이제 제 정치 철학, 인생 철학하고 맞습니다. 저는 원래 영국에서 96년도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냥 학교에 있었으면 편안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런 건 너무 정적이고 좀 스케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어렸을 때 외교관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마치 그때 이제 외교관으로 특채가 됐어요. 외교통상부에. 평생 직업이 보장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3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될 만한 유력한 충청도 모 후보가 저를 좀 발탁을 해서 정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 꿈이 좀 있었죠. 그래서 평생이 보장된 외교관직을 버리고 이제 여의도에 그분 국회 수석보좌관으로 와서 한 4년 일한 게 이제 정치권하고 인연을 맺은 건데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됐어요.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좀 시련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강의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철학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사내로 체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읽었고 공부도 했어요. 지역구가 대전이잖아요. 네, 대전 중구에서 컸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대영초등학교, 동산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중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강창희 선배가 그 지역에서 5선을 했어요. 국회의장 하심. 거기가 제가 성장한 곳입니다.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그 대전 지역 어디입니까? 뭐 지금 제가 대전시당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사무총장 하면서부터 대전 중구에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제가 성장한 토대가 초중고가 있는 지역이니까 지역구를 한다면 거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제가 대전광역시장 출마하면서 거기서 메시지도 좀 전달해 놓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뭐 가족들은 어디? 가족들은 아무래도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생활했으니까 쭉 애들은 다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가족들은 서울에 그러면 왜냐하면 학교를 다 서울에서 다니니까 우리 애들 둘 다 대학생이고 해서 우리 촌에 애들 돌봐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처지인데 그래서 저도 뭐 이게 한국 정치라는 게 이게 또 뭐 그냥 있어서 안 되잖아. 상가집도 다니고 부지런히 행사도 쫓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면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 총선까지는 좀 벅차지 않을까요? 강화문을 지키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나 개인적인 것보다도 일단 당이 구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이 중요하니까 그건 일단 뒤로 하고 선공 후사라고 나란 일이 먼저다. 그래서 일단 선거는 저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의 구도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 첫째이기 때문에 이 좌파 정권을 일단 기세를 꺾어놔야지 선거도 되는 거예요. 구도가 안 만들어지면 소용없어요. 정치 선거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데 시골 가서 뭐 1년 동안 상가집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있잖아요. 큰 시야에서 보고. 그래서 일단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선거를 하려면. 최소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막으면은 나중에 뭐 자한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합공천회를 할 수 있는 틀이라도 갖추고 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정치판에 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화당이 내년에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첫째입니다. 그거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이 보수권에서 우리가 중심축이 될 때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지금 아무리 지역 가서 돌아다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아시다시피 뭐 주소를 안 옮겨도 되는 선거고 뭐 지자체장 선거하고 달리 구도만 맞으면 한 달 해도 되는 게 국회의원 선거예요. 정치 철학과고 대한민국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닙니다. 뭐 좀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막 급해가지고 그러는데 구도가 안 만들어지면 선거는 어려워요. 그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저는 더군다나 중앙당 핵심 당직자 안에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조원진 대표님이나 홍문정 대표님과 같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공동대표 이원 체제로 네네.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혁신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 문제에 대해서 네. 우파끼리라도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신경전을 벌인 문제가 이거는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역사가 벌써 2017년 3월 10일이면 많이 흘렀네요. 2년 6개월이 더 흘렀는데 이거는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한 거예요. 이 불구수레한 무리들이 주사파들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했다는 명백한 결론에 있는데 신경전이 어디 있어요. 탄핵이 잘못됐다고 정리를 하고 보수를 재정립하고 그 칼날을 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워야지 총선이 되는 거지. 지금 황교안 씨처럼 뭐 어영부영하면서 뭐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이하고 보수 텐트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은 국민들이 쳐다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탄핵이 잘못돼서 보수는 이거를 시정을 하고 그리고 좌파들이 거짓 권력 찬탈한 그거에 대해서 규명을 할 때 내년 선거에서 보수의 선거 전략이 나오고 싸울 수 있는 칼날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지. 지금처럼 뭐 김무성이 패거리 유승민이 패거리 역적들하고 탄핵 역적들하고 뭐 야합해가지고 선거 얼렁뚱땅해서 문재인 정권 실체가면 옛날처럼 보수가 뭐 똥불 차가지고 이득을 본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저 50석도 안 줘요. 자유한국당 내 50석이 뭐야?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고 지금 저 황교안 대표나 그 주위에 아직도 그 썩어빠진 그 정치 브로커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나라를 두 번 망치면 안 돼. 보수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은요. 저 붉은 주사파 세력들을 얼마나 교미하고 치밀하고 지난 수십 년간 지금 판짱 걸려 와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체제 변혁을 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 공화당이 중심 잡고 정신적인 지주를 하고 있는데 빨리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그 당을 바로 세워야지. 아니면 보수 통합의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의미 없어요. 뭐 보수 통합하지만 사실 그 한 가지 보수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뭡니까? 보수 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제가 더 말씀드렸듯이 이 수구 좌파들이 권력을 찬탈해갔다는 명확한 명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이 잘못됐고 탄핵 백서를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리할 놈은 정리하면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래서 우리 보수는 앞으로 그러한 잘못을 성찰하는 기반에서 좌파들과 분명히 싸워서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수 철학을 새롭게 제시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게 아니면 뭐 인재영이 무슨 인재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원칙이 흐트러지는데 반칙과 치권으로 사는 그 보수의 썩은 이미지 가지고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인재영입도 그런 게 잘 정립이 되고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사람 들어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걸 안 해놓고 뭐 그냥 화장만 하고 겉포장만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 그 황교안 씨가 또 뭐 최근에 와서 보수 빅텐트론 유승민, 김무성이처럼 뭐 좀 이상한 판을 짜려고 그러는데 그 뭐 반문연대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전혀 우리 보수의 확장과 내년 총선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명확한 논리예요. 왜냐하면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거짓말하고 썩은 보수가 말이야. 그 저 좌파들 똥볼 차는 거 받아먹어가지고 뭐 과반으로 가지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지금 90% 공산화돼 있고 탄핵이라는 문제에 이제 명확한 규명이 없으면 그 좌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칼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칼날이 날카로워야지 진검승부해가지고 저걸 패퇴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화당 당원들이요. 한 년씩 지금 마스팔트를 누비니까 이제 많이 힘도 들고 지치고 재정적으로도 좀 힘들 거고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님이 우리 당원들한테 힘내라고 힘 한번 응원하는 메시지 한번 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뭐 사무총장은 제가 9개월 하다 이제 물러져서 지금은 이제 상근 최고위원인데 태극기 본부장이고 아무튼 우리 당원님들 항상 저는 뭐 매일 강화문에서 매일 기자회견하고 매일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당원님들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뭐 범에 끝나는데 하여튼 항상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바로 우리 공화당의 우리 당원님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애국의 씨앗이고 애국의 등불입니다. 힘내시다 당원님들 파이팅!